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스날과 맨시티의 리그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있었던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현재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골득실에서 밀리며 리그 1위 자리를 이번 시즌 처음으로 내주게 된 아스날입니다. 경기에서 스코어는 1대3, 3대1의 스코어로 패배를 하게 되었고 최근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으면서 또다시 아스날은 DTD다, 결국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는 등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어떠한 전술적 포인트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단순히 패배라는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90분 경기를 치르는 과정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맨시티전에서 나타났던 아스날의 명과 암, 즉 긍정적인 포인트는 무엇이었고 부정적인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 팀의 압박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아스날은 시티를 1대1의 형태로 압박하면서 시티가 지공으로 만들어내는 상황을 사실상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에데르손 골키퍼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들이 1대1 대인 방어의 형태로 선수를 마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르디올라의 카드가 무력화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베르나르도 실바의 가짜 풀백 카드였습니다. 풀백으로 나와 있지만 지공 국면에서는 안쪽으로 중앙 공간으로 좁혀 들어와서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베르나르도 실바였는데, 이런 식으로 1대1의 형태로 압박을 가져가는 아스날로 인해서 과르디올라의 베르나르도 실바 가짜 풀백 카드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 기자회견에서 과르디올라 감독 또한 맨투맨으로 수비를 가져갔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 유효하게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상대를 사전에 분석하고 상대의 강점을 무력화시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전략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맨체스터 시티는 압박의 형태에 경기 중에 한 번 변화를 줬습니다. 처음 시작의 경우에는 4-3-3의 형태로 압박을 가했고, 특히 4-3-3에서 좌우 측면에 위치했던 그릴리시와 마레즈의 압박 형태에서 다소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릴리시가 조르지뉴, 그리고 마레즈가 안쪽 중앙 공간으로, 마치 베르나르도 실바가 그랬던 것처럼 풀백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진첸코에 대한 수비를 마레즈가 가져가면서 이 둘은 조르지뉴와 진첸코를 상대로 대인 방어의 형태로 수비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대형 자체는 4-3-3이었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수비 국면에서의 위치는 4-3-2-1의 형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비를 가져갔던 맨체스터 시티의 압박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형태로 인해서 최전방에 있던 홀란드가 아스날의 골키퍼인 램스데일, 그리고 좌우 센터백이었던 살리바, 마갈량이스, 혹은 이제 램스데일이 빠지고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세 번째 센터백으로 플레이하는 토미야수와 마갈량이스, 살리바, 이 세 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대3, 3대1의 수적 열세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아스날의 중앙에 있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대인 방어에 가깝게 수비 형태를 가져가면서 압박을 진행하면서 중앙으로 아스날이 공을 집어넣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센터백들에게 완전히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내주면서 센터백에서 좌우 측면에 위치한 마르티넬리와 사카 쪽으로 공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그리고 좌우 측면에 위치한 마르티넬리 혹은 사카로 공이 나갔을 경우에 마르티넬리의 경우에는 오른발잡이로 왼쪽 측면에 위치해 있지만 마르티넬리는 안쪽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엔드라인으로 향하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에 사카의 경우에는 왼발잡이로 오른쪽 측면에 위치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채널로 안쪽 공간으로 좁혀 들어와서 거기서 공의 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맨체스터 시티의 압박 형태는 아스날이 경기를 풀어나가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스날은 경기 초반부터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갈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자 과르디올라 감독은 전반전 중반 이후에 압박 형태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존에 보통 자신들이 보여주고 있는 압박의 형태로 회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4-2 형태의 진영을 구축하고 약간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압박하는 높이를 낮춘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4-4-2 진영을 구축했기 때문에 4-4-2에서 좌우 측면을 담당했던 그릴리시와 마레즈가 이제는 더 이상 조르지뉴와 진첸코에 대해서 대인 방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 방어의 형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 있는 사카와 마르티넬리로 그 전까지만큼 공이 손쉽게 전달되는 빈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아스날이 골키퍼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고 시티가 이런 아스날에 대해서 압박을 높은 곳에서부터 전개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아스날이 골키퍼를 포함해서 8대7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골키퍼가 관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좌우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지속적으로 아스날은 확보할 수가 있었고, 특히 오른쪽 측면으로 공이 한번 전개가 된 이후에 왼쪽 측면으로 공을 전환했을 때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자카, 진첸코, 마르티넬리가 맨시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3대2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거기서 공격을 풀어나올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주도권은 계속해서 아스날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번 경기에서는 주도권은 아스날에 있었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3대1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선수 개인의 에러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점과 두 번째 실점의 경우에는 아스날 선수의 개인의 에러로 인해서 실점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반면 이 첫 번째 실점과 두 번째 실점에서 발생한 에러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지닌 에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점에서의 토미야스의 에러는 기술적인 에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당 상황에서 토미야스가 내린 판단은 아스날이라는 팀의 게임 모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옳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르디올라를 비롯해서 아르테타 이런 감독들이 기본으로 삼고 있는 포지션 플레이의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앞을 보는 선수가 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골키퍼는 경기 중 대부분의 상황에서 앞을 볼 수 있는 최후방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서 토미야스가 골키퍼에게 패스를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 포지션 플레이의 원칙을 통해서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경기 극초반 사실상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렸던 토미야스이고, 이때는 같은 판단을 내려서 행위라는 관점에서 봐도 기술적으로도 해당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팀의 게임 모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플레이를 했던 토미야스이죠. 반면에 실점 상황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판단, 즉 옳은 판단을 내렸음에도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술적으로 이를 온전하게 실행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패스 미스로 이어졌고 실점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아스날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감독과 코치에게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선수가 실수를 저지른 것, 에러를 범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수가 저지른 이 에러가 기술적인 것인지 혹은 전술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만약 이번 토미야스의 실수처럼 선수가 옳은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실수가 이뤄진 것이라면 이를 향후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판단 자체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10번 패스를 해서 7번, 8번을 성공시키고 한두 번이 실패하는 그런 것이라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옳은 판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은 플레이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실점에서의 마갈량이스의 에러는 첫 번째 실점에서의 토미야스의 에러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기술적인 에러가 아니고 전술적인 에러, 즉 판단에서의 에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실점 상황의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적 4-4-2 형태로 압박 형태의 변화를 준 이후에 공격적으로 압박을 실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맨체스터 시티의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는 실점이었고, 사실 두 번째 실점도 어느 정도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메리트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갈량이스는 거기서 조금 더 나은 판단,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팀의 게임 모델에서 감안했을 때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이미 맨체스터 시티에게 몰려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패스를 다시 한번 집어넣는, 즉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공을 턴오버시켰고 실점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마갈량이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왼쪽 측면에 있었던 아스날 선수들은 모두가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로 인해서 공을 넘겨받았을 때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있는 선수인 골키퍼에게 공의 소유권을 넘겨서 거기서 왼쪽 측면이 아니고 오른쪽 측면으로 공격 방향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는 아르테타 감독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리하자면 토미야스의 경우에는 판단이 아니라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기술적인 에러를 범했고, 반대로 마갈량이스의 경우에는 실행이 아니라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전술적인 에러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선수 개인의 에러이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에러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 아스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런 선수 개인의 에러로 인해서 경기는 1대3으로 내준 아스날이지만 경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은 홈이기는 했지만 공 점유율에서도 맨체스터 시티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홈이라고 하더라도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현재의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이 보여준 것처럼 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는 팀은 사실 손에 꼽히죠.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경기를 컨트롤함으로써 실점하는 기회 자체를 상대로부터 박탈한다는 것이 라는 감독의 수비 철학이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는 그 어떤 팀보다도 90분 경기 내내 최대한 공을 가지고 경기를 컨트롤하고자 하는 팀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굉장히 능한 팀이죠. 그런데 이러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공을 가지고 경기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공 점유율 수치가 높았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굉장히 잘했다는 것과 직관되는 얘기고, 실제로 맨체스터 시티의 이번 경기에서의 득점은 모두 역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아스날이 경기를 잘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지만 이번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 경기들에서 승리가 없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득점이라는 부분입니다. 선수가 주로 위치하게 되는 공간이 어디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국 이러한 경기, 그러니까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팀들, 빅클럽들과의 경기에서 득점으로 경기의 흐름을 가져와야 하는 책임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무래도 9번 공격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에는 세 번째 득점에서 홀란드가 원샷 원킬골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팀이 득점 기회를 창출해내는 것, 즉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것은 선수 개인의 능력은 아닙니다. 선수 개인이 모여서 팀이라는 유기체로서 기능을 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팀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기회를 만들어냈을 때 이를 득점하는 것은 온전히 선수 개인의 능력이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9번 공격수가 이러한 책임을 분명히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은케티아는 지금 제가 화면에 어느 정도 상황을 예시를 해놨는데, 제 관점에서는 4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득점으로 반드시 연결해야만 하는 찬스가 4번이 있었지만 이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경기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은케티아에게서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경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야 오늘 경기에서 졌는데 누구 때문에 진 거냐라고 해서 비난할 대상을 찾는 관점이 아니고, 앞서 영상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기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보고 과정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아스날 입장에서는 경기를 승리하지 못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즌 5위를 기록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결국 확보하지 못했던 아스날이기에 이미 이번 시즌은 확실하게 한 단계 올라선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기가 많이 남기는 했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실제 경기력으로도 그 당위성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순위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최근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팬들이 원하는 것처럼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최근 경기들에서의 9번 공격수 포지션에서는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